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게 성립전 예산을 이제 쓰셨는데 한파 쉼터 지원 사업이 2억 3,500만 원을 이게 이제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 평택시 관내 한파 쉼터 407개소라고 하는데 그 478개소가 이게 어디 지원을 하는 거예요? 경로당이 어디예요? 네, 경로당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경로당이 한 408개소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마을회관이 62개소.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한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 3군데가 있어서 그래서 예. 474개소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저기 산출 근거에 이게 좀 자세하게 예. 478개소가 도대체 여기 어디에다가 지원해 주는 건지 예. 이게 내역이 좀 나왔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 경로당에다 해줘야 되는 건지 어디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아니면 차장이나 저소득층한테 해주는 건지 이제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 여기에 보니까 산출 내역에 보니까 한파 방한 키트를 42만 1,630원짜리 478개 이거 소를 해줬다 했는데 이 한방 키트에는 무슨 어떤 종류가 들어 있어요? 그 키트에는 이제 이불하고요. 예. 담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방한 슬리퍼, 그다음에 온열 매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순서를 정할 때 우선 지급할 수 있는 어떤 저기 순서가 있나요? 이게 400 지금 저희가 이제 78 물품을 이제 예. 구매를 하다 보니까 4가지 품목이 예. 그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품목이면 예. 그 조달 등록돼 있는 품목을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조달청이 없는 거는 이제 업체에서 이제 수의계획을 받아서 견적을 받아서 이제 저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아직은 확보는 아직 다 배치 안 됐고요. 예. 현재 이제 계약 절차를 이제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겨울 다 지나고 나서 하면 뭐 하실 거예요? 미리 이거 성립자 예산 근데 쓰실 이게 거면 빨리빨리 하셔야지. 작년에 저희가 100% 이제 도비거든요. 예. 근데 이게 금년 1월 달에 도에서 이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오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 크잖아요. 2억 정도 되면.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수익계획이 아니라 이제 입찰 방식 형식을 통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해서 3월 중으로는 다 보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 지나고 나면 이제 봄이고 예. 이불 같은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또 냉방에 필요한 또 저기 물품들이 필요할 텐데 이게 여지까지 지급이 안 됐다 하면 이게 좀 따뜻한 봄이고 이제 여름 되면 이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 계절에 맞게 이게 수급이 빨리 돼야 되는데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네네. 그리고 또 한파 쉼터 안내 간판 정비가 있는데 네. 이게 경로 뭐 노인정이라든가 어떤 마을회관에 뭐 굳이 이거 한파 쉼터 안내 간판을 뭐 세워야 되나요 이게? 저희가 이제 한파 쉼터가 여름철에는 이제 무더위 쉼터하고 예. 한파 쉼터하고 이제 같이 이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무더위 쉼터라고 이제 간판이 있어요. 예. 이제 설치를 해놨는데 이제 규모도 작고 그래가지고 이번에서 도에서 이제 그러면 무더위하고 한파하고 별도로. 문구 같이 들어가는 간판을 예. 같이 해서 설치를 제작을 해라 해서 이제 시군에 31개 시군에 골고루 이제 나눠 예산을 배분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대단한 예산이 뭐 앞으로 다 모든 경로당이라든가 어떤 마을회관에 이거 이제 점차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굳이
뭐 다 한판이 아니면 뭐 저기 더위 쉼터 이런 소리를 안 넣어도 뭐 어차피 근데 이게 굳이 이제 예산이 들어가서 이걸 꼭 간판을 저기 부착을 해야 되나? 이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또 그게 이제 표시를 안 해놓으면 예. 그게 이제 한파나 무더위 쉼터로 지정이 됐는지를 이렇게 모르신 분들 이게 당사자 대상자들은 아시는데 뭐 제3자 자녀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경로당뿐만 아니라 이제 도서관 같은 데는 야간에 만약 한파 있을 때는 이제 겨울에도 춥잖아요. 야간에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제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아마도 확보를 해야 될 추세가 좀 온 것 같습니다. 24시간이나 집에 안 가고 그러면 이거 쉼터에서 그냥 하루를 보내도 된다는 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전부는 아니지만 예. 일부 이제 그런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제 그런 데도 한번 좀 이것도 간판 바꾸는데 이렇게 보니까 쉼터 정비하는데 보니까 개당 7만 원이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 그 가격인데 이런 거가 이제 또 꼭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된다 해서 예산이 뭐 도비긴 하지만 네, 네. 도비도 우리 세금 아니에요? 네. 세금이니까 이걸 유유적절하게 썼으면 하는데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한 판이 뭐 저기 더위 쉼터니를 가리지 말고 한꺼번에 애초부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도 육교 대설 예방 시설 설치 사업 도비 해서 이게 그 11억 8,500만 원이라는 돈이 이제 계상이 얘기 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사업량을 보니까 보도 육교 캐노피 설치 3개 동인데요. 이게 그 시급성이 있는 데를 선정해서 이 캐노피 설치를 그러니까 육교에도 이게 캐노피 설치를 해주는 건가요 지금? 요 사업은 이제 저희가 그 이제 공공시설, 뭐 예. 초등학교라든지 학교 주변 아니면 공공시설 등 예. 그 이 통행량이 많은 구간에 예. 이제 겨울철에 보면 이제 제설에 이제 캐노피를 씌우게 되면 이제 제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 우기철은 이제 비 안 맞고 통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에다가 저희가 이제 그 해당 지역에 신청을 했고요. 예. 그래서 도에서 3군데가 선정이 돼서 도비가 확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이제 그 가파른 계단이라든가 뭐 이럴 때는 위험하기도 하죠. 또 노약자나 어린 학생들 다닐 때는 그래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하냐면 저는 이게 캐노피 설치 요구하는 민원을 저도 이제 받았어요. 이제 받았는데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여기 보니까 예산이 산정이 돼 있는데 그 지금 그 장당동에 그 장당 중학교하고 장당 초등학교 건너가는데 거기에 이제 보도 그 육교 이렇게 보행 육교가 있어요. 보행 육교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걸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들이 많이 통행이 많아지고 또 거기 화성 파크드림이라고 장당그린공원 옆에 그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면 그 길로 장당 초등학교를 지나서 가야 되고 효명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저쪽에서는 장당 중학교를 와야 되고 이제 이런 그 통행이 많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육교가 2개가 있어요. 그 일본 국도 네. 알죠? 네, 알고 거기에 이제 있습니다. 캐노피 설치 요구를 네. 이제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예산이 있을까 했는데 여기 보니까 네. 3개의 그 설치를 하는 예산이 좀 이렇게 있어서 가능한지 그것도 이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그 요즘은 육교라든가 보도를 할 때 그 전기 뭐를 선로를 설치해서 눈이 오고 그러면 네. 자동으로 녹게도 네, 네. 돼 있는데 이런 시설은 안 하나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 판단이 되고요. 예. 이제 보통 이제 보도 육교에 이제 신속절에서 이제 열선을 까는 부분도 열선, 사실 예.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저희 시에 이제 현재 한 군데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예. 작년에 이제 경기도시공사에서 이제 서정역 뒤에 보행육교 관련 하나 설치된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 요 사업은 지금 이제 그 굿모닝병원 앞에 하고 소사벌의 2보도 1보도 이렇게 세 개소가 확장돼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예. 또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확인을 해봐서 음.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저는 그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민원을 이제 받기는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이제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네. 요거는 이제 대상 사업지가 선정이 예. 돼 있는 부분이고요. 예. 네, 추가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예, 검토하도록 처음에, 하겠습니다. 예, 저랑 좀 만나서 얘기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고요. 의원님. 5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 이제 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비 지원이 이게 이제 애초에 330억인가요 이게? 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30억을 이걸 감액 조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본 예산에 2014년도 본 예산 제가 예결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원래 350억이었었죠. 근데 우리 저기 위원회에서 이게 그때 당시 20억이 감액 조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30억을 드렸는데 여기에 또 이제 30억이 이제 감액 조치가 지금 이번에 추경 요구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이런 거를 예측을 못 하셨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 예산을 계상시킬 때는 순수 재원, 그러니까 12, 100%로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 계상을 시켰던 사항인데 예. 물론 이제 본 예산에서 일정 금액이 좀 조정되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관리제라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자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예산에 올릴 당시에는 간해실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 확정적인 금액이 내려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계상을 못 시켰고 그래서 그냥 민간 재정 지원에 대한 거를 12, 100%를 이제 계상을 시켰던 거고요. 예. 요번에 그 본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이 공공관리제에 대한 대수라든가 그 사항들이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요번에 추경에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글쎄 뭐 우리 본 예산 뭐 이제 할 때 지금 모자라서 본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많이 오르는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확실한 추정이 안 돼서 이렇게 30억 감액 조치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네, 이거 의원님, 요거는 음, 원래 있던 거에서 자르는 이제 삭감하는 게 아니고 예. 이쪽 일단 부분에서는 삭감을 삭감하고 하고 공공관리제에서는 또 좀 증가를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희 대중교통과 내에서 금액상에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삭감을 시켰다 해서 사장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게 애초에 우리가 350억 된 걸 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삭감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예요. 여기도 보면 또 76페이지도 보면 또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총사업 2억 1,600만 원 중에서도 여기 일회 추경 우리 이제 9,400만 원이 지금 이것도 여기 이제 삭감 요구가 이제 들어왔고 또 85페이지도 보면 공공 버스 운영 지원에서 여기 또 이제 5억 3,974만 원이 이제 삭감이 돼요. 이렇게 보면 우리 교통과에서 총 이렇게 삭감된 액이 보니까 36억 3,3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려고 계산했다가 우리가 감액을 하거나 이렇게 조치하는 거는 좋은 사항이지만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추정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좀 돼 있어서 알뜰하게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게 조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규모 있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의원님 말씀 이해하고 저희 이제 사업 같은 경우도 예. 국도비 매칭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예. 의원님 말씀대로 좀 알뜰하게 잘 계상을 시켜서 예. 했으면 좀 삭감하는 부분이 없었을 수 있는데 예. 저희도 의도치 않게 이제 상부기관에서 이제 확정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좀 본의 아니게 좀 삭감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그래서 36억이라는 돈은 일회 추경에 이게 이제 감액도 다른 뭐 예산 쓸 수 있는
저기 그 내역이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이 됐으면 합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92페이지에 보면 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정일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사업비가 4억 6천만 원 정도가 이제 계상이 됐는데 이게 그 정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예요? 아, 네, 이 사항은 이제 내년도 어르신 이제 교통비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좀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이 예. 있습니다. 그 카드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걸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용역을 좀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용역비도 만만치 않네요. 4억 6천만 원 정도 되면. 예, 그러면 이게 용역이 되고 그러면 이게 시행은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나요? 아니면 네, 조례상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내년 1월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체계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뭐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고요. 95페이지 서전 관광특구 공영주차장 신축이 있습니다. 이게 드디어 이제 올 6월이면 준공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준공하는데 이게 준공비가 이게 1,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뭐 많은 돈은 아닌데 이게 준공에 뭐 어떤 돈이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요거는 이제 뭐 그 공사 준공하게 되면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이걸 개장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준공식을 해서 그 이제 마무리 짓는 행사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준공식 행사입니다. 준공식 행사가 1,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도 이게 원래는 156억이었는데 사업비가 162억으로 해서 한 6억 얼마 정도가 이제 예, 더 예. 사업비가 소요됐죠. 이거 인건비나 공사비가 이제 더 추가돼서 그런 거죠. 이게 하여튼 이게 그 출장소 앞에 그 상업지역 이운가 그쪽 1번가에 그 주차장 해소가 이제 드디어 이제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고요. 예.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공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98페이지에 보면 수사발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전환 사업이 있는데 이게 원래 그 공원 소사발에 있는 그 상가 지역 그 주변 공원에 설치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보니까 64면 하나고 이것도 이제 올 6월달에 뭐 이제 완공되는 건가요? 예. 요거는 뭐 그 지평식이기 때문에 예. 그냥 그 나대지로 해서 그렇죠. 그게 이제 그 활용해 가지고 이제 지평식 주차장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 6월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부지로 대체 부지로 비전동에 1099번지하고 죽백동 799번지 두 필지를 매입해서 여기에다 이제 그 이게 보조금 50억이 이게 내려온 비용이잖아요, 이게.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납할 수가 없어서 대체 부지를 한다고 해서 요 부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112면 주차면 한 대가 여기가 지금 죽백동 799번지인가요? 여기. 예. 거기 매입행 지금 기존에 있는 공원 부지 예. 쪽입니다. 아니. 공원 부지에는 지금 64면이고 매집 구입해가지고 112면. 예. 112면을 이게 6월달에 같이 준공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같이 다 6월에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죽백동 799번지만 지금 이게 비전동 1099번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도 매입하실 거였죠? 아 이건 같이 다 이제 매입해 가지고 LH 부지 거는 매입해서 전체 그 공원 64면하고 매입 부지 LH 거 매입해서 작년도에 완료해 가지고 65억 들여서 완료해서 112면 해서 총 176면을 6월까지 저 준공하는 겁니다. 두 필지를. 이 두 필지가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예. 두 필지 다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죽백동 그 뒷페이지에 보면 100페이지에 보면 죽백동 799번지에는 112면이고 비전동 1099번지는 아닌가? 1099번지 이게 두 필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한 필지. 예, 한 필지 한 필지 그죠? 두 필지가 아니죠. 한 필. 매입 부지는 LH 부지 한 필지하고 예. 기존의 그 공원 부지로 쓰고 있는 거를 주차장 용도로 바꾸는 거하고 두 군데를 한꺼번에 6월 달에 한꺼번에. 준공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 필지 이게- 수가 이제 그 1099번지가 두 필지가 아니고 예. 그건 한 필지에 대한 거고 저 공원 부지 한 필지에서 이제 합의 두 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LH 부지 두 필지를 매입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LH 부지 거기가 이제 연접해서 붙어 있는 땅인데 예. 하나는 이제 LH가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그거를 매입을 하려고 지금 작년에는 이제 얘기했었는데 기재부에서 매입 의사가 없는 걸로 지금 최종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임시 주차장으로 같이 연계해서 반은 우리가 매입한 거고 반은 LH 부지가 있는 건데 그 반을 우리가 임시 주차장으로 그 재산세를 감면해주면서 그거를 같이 공사를 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아, 있고 그거는 뭐 매입하기로 한 거는 그때 당시 그 두 필지를 대체 부지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반만 하고 반은 뭐 세금 감면하면서 임시 주차장 임시 주차장으로 했는 건데 그거는 이제 같이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 거기도 또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할 생각은 그거는 이제 계획하고 계시고요? 추후 이제 검토해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지금 주차 수요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예. 거기도 한 1000여 평 되면 그 매입 금액들이 한 65억 우리가 이제 그 조성원가로 매입했을 때 6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거는 이제 추후 판단해 볼 사항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이제 업무 보고 할 때는 두 필지를 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두 필지를 다 한 건지 한 필지만 한 건지 저희가 이제 별로 이렇게 확실성이 좀 없어서 여쭤본 사항이고 예, 예. 다음번에 그 사업 추진 현황의 사업 내용에 이런 거가 앞으로 이제 임시 공용 주차장을 쓸 수 있다는 뭐 이런 그 사업 설명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예 뭐 그러면 그거는 엊그저께 확인한 거라 기재부에서 이제 매입 의사가 없는 거로 LH하고 확인이 돼서 최근에 이제 확인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거는 보고를 안 드렸던 상황. 현재 그러면 이제 완공 그 공사 주차장 완공이 176면. 예예. 그럼 어느 정도 소사벌 지역의 상가 지역이라든 상인들이 필요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저기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 시설 그거는 좀 뭐 완공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쓰는데 좀 편리함이 이제 더 하겠네요. 예예 뭐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예, 그렇죠. 예예 그 앞으로 더 그 임시 주차장 쓰는 그 부지도 어차피 저희들이 매입하기로 했으니 뭐 그거는 뭐 매입 비용이- 단계는 이제 예.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대상. 검토해서 예. 그 상인들이 주차 시설 불편함에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저 교통행정과님 이걸 좀 정확하게 좀 한번 추가적으로 잠깐 질의를 하면은 지금 좀 얘기하신 것 중에서 지금 죽백동 799번지가 거기에 매입을 하고 거기에다가 지평식으로 해서 지금 아마 거기를 펜스인가 뭐라 할땐 저희를 차단을 시킨 것 같아요. 예예 그쵸? 지금 차 빼고 공사를 예, 하려고 그 준비하고 옆에 거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기재부가 이제 매입 의사가 없어가지고 같이 그냥 거기다가는 포장은 못하는 상황이죠. 포장은 못 하고 그쵸. 이제 잡석을 깔고 예, 그런 그거는 상태로 그것도 이제 유료화 주차장으로 연계돼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이제 유료 주차장으로 하려고 지금 예, 그렇게 계획을 예, 하신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변공원 비전동 1099번지 그 수변공원의 지평식으로 일부 또 하신다는 그 그렇습니다. 얘기시죠? 예, 그거 정확하게 좀 예, 별로 얘기를 드린 거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끝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 교통국 그 이번 경정 예산이 281억입니다. 그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또 1,890억 원 이래 추경안까지 이 전체 예산의 한 7.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 집행을 좀 하고 계신데. 전체 예산은 8.4%좀 차지하고 8.4%. 있습니다. 네. 7.5% 우리 뽑은 거하고 8.4%하고 틀린 건 뭐 특별히 전문위원님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7.5%가 맞는 것 같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뭐 비중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1회 추경까지 해서 지금 비중이 어떻습니까? 전년도 대비 좀 더 집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편성을 하신 거예요? 전년도 이제 당초 예산 대비해서는 우리 지금 금년도 본 예산에 비교하면은 211억 정도 이게 금년도가 좀 덜 섰습니다. 더 세운 거라고? 덜 세웠습니다. 덜 세운 예, 겁니까? 한 12%다 한 12.5% 정도가 덜 세웠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어느 부서께 제일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건설도로 뭐 그쪽입니까? 네, 맞습니다. 건설도로 네, 쪽. 안전총괄 그쪽도 좀 있죠. 일부 뭐 지원, 네, 네. 재난지원금이나 뭐 이런 안전총괄 부분도 있을 좀 것 있습니다. 같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페이지 1페이지 보면은 유천 2지구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국비 매칭 사업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16억이 더 이제 추가 요구를 하신 게 사유가 전부 물가 변동에 의한 증액분이에요. 맞죠? 아니 3페이지 보시면요. 네, 3페이지에. 물가 변동에 대해서 한 2억 9천이 물가 변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설로 이설 이설. 추가돼 가지고 2억 4천. 그다음에 가장 큰 게 이제 상수도 이설 추가인데요. 이게 이제 당초에 설계할 때는 상수도관이 묻혀 있는 거를 몰랐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이후에 보니까 그 광역 상수도관 900mm 관이 그 안에가 있어서 그 유수지 안에 포함이 돼 있어서 이거를 이설하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7억 9천 정도가 이제 추가 소요가 난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환급자제도 인상되는 거고.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23년도 4월달에도 사업비가 한번 변경됐었어요. 예, 그렇죠. 이게 이때도 이제 이때 증액 사유도 그런 거 아니었었어요? 일부?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국가 행안부에서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예. 지원이 50%고 도가 25% 부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총 사업비를 변경을 하려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작년 4월 달이죠. 작년 4월에 이제 행안부에 방문해서 그 추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되니 국비를 좀 지원해달라고 증액을 해달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전액을 다 증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일부 29억은 증액을 확정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국도비를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이제 추가되는 소요분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라는 게 이제 행안부의 이제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전면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그 이후에 저희가 행안부를 6차례 방문을 했어요. 국비좀 증액 아직은 확정 안 됐는데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준공은 언제 되는 겁니까? 이 정비사업? 저희가 이제 서류상 다음 달에요? 예, 서류상으로 저희 금년 근데 집행률이 5월 집행이 13.9% 됐는데 지금 85%입니다. 그 여기에는 왜 13.9%로 돼 있어요? 자금 어디 13%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집행률이 13.9%인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13.9%는요. 이게 금년 예산에 대비해서 예산 집행률을 13% 아마 그렇게 기재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지시면 안 되는 거죠. 전체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률을 넣으셔야지 금년 예산 청구액의 집행률을 그러니까 본 예산하고 따지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시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의원님 그렇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저희가 전체 이게 사업 하나로 보는 거지 금년도 예산 사업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다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맞습니다.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의회서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3.9%밖에 안 되는데 계속 예산이 지금 변경 증액 요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또 할 거 아니냐는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24년도 5월달에 준공 예정인데 예, 이제 예산 신청해서 가능하냐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상분을 계속 우리 시 예산으로 계속 강행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또 의구심도 드는 거예요. 시공사 측에 일정 부분 책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없어요?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저희 우리가 뭐 집을 짓더라도 시공사 책임들이 있잖아요. 전부 집주인이 다 책임지는 겁니까?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 요청한 내역에 뭐 사안에 따라서는 있어서는, 예. 분명히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집행부가 생각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건 면밀하게 책임 소재를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4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보도육교 대설 설치 사업 이거 도비 매칭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매년 하는 사업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네, 매년 하는 사업은 뭐 아니었고요. 교부 뭐 조정금 사업입니까? 그 도비 보조 사업이라서 그 재난안전기금에서 지원된 사업이 재난안전기금에서?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김영주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변을 하실 때에 그 보도육교 세 곳 중에 이제 통행량이 좀 많은 곳을 이제 선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 굿모닝 병원 앞에 보도육교만큼은 통행량이 어떤 육교보다도 통행량이 적은 걸로 지금 저는 판단하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육교 이용자 대비해서 이런 캐노피 사업을 해서 이게 사업 효율성이 과연 이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대상지를 저희가 이제 우리 관내 한 42개소에 대한 이제 보도육교가 좀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캐노피가 설치된 데 한 14개소가 좀 있습니다. 이제 본청에도 한 9개소가 좀 설치가 돼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에서 평가 기준을 선정할 때 일단은 이제 제가 먼저 공공시설, 뭐 초등학교 같은 공공시설 위주로 먼저 그 대상지 선정을 먼저 잡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주변에 뭐 아파트 단지가 있고 해서 이제 이용자가 많은 것도 또 추가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군데에 대한 부분이 그 기준에 지금 부합되게 판단해서 일단 신청하게 됐고 이 확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도육교 같은 경우에는 신축하는 게 거의 없죠. 거의 별도의 그 사업지가 뭐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나 아니면 교통의 평가를 통해서 설치하는 경우 외에는 추가적으로 좀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는 없습니다. 이제 굿모닝 병원 육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파트 시행사 쪽에서 기부 체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 소사지구 사업 추진하면서 사업자가 설치해서 시를 그러니까 이제 기부차는 최초에 시공을 할 때는 기부 체납하니까 잘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사업 예산이 지금처럼 계속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부 체납을 받을 때에도 그냥 준다고 넓적으로 좀 받을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15m 옆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다 그거 사용하는데 그죠? 거기에 엘리베이터까지 있어요. 거기 그 육교는. 그래서 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잘 기부 체납 받을 때도 좀 잘 신중하게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 보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도비 매칭으로 이제 보조금 받는 것 같은데요. 뭐 우회전 신호기라든지 무인 단속 카메라는 뭐 충분히 뭐 이해를 하겠지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바닥 신호등 설치 사업은 이거 계속 하실 겁니까? 아무리 매칭 보조금 사업이긴 하지만 주민분들이 요청을 많이 하시고 우리 선출직 공직자분들도 민원을 받아서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추후에 이걸 관리하는 관리 측면에서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다시 잘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누차 의회 의원님들하고 이제 지적 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서 뭐 신규 사업은 이 시 자체 사업으로는 제가 있을 동안은 절대 안 한다고 말씀드린 상황이었었고 이 도비 보조 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는 또 이제 그 시야 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린이 통행량 때문에 이제 도비 보조가 매칭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뭐 할 수 없이 하고 있고 이제 주민들 요구하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민들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절대 이제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비 부담금이 상당히 좀 생각보다 이제 큽니다. 이게 한 개소 하는데 한 5천여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 자체 사업으로는 지금까지 이제 한 사례는 없고,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이제 이 초등학교 위주로 끝나면 정비 사업은 이제 유지 관리하는 쪽으로 하고 정비 신규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30km를 철저하게 이제 관리도 하고, 그리고 뭐 바닥에 칠도 하고 해서 많이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안전에 대한 각별한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 다른 곳에 다른 학교 앞에 사거리에 이런 게 설치돼 있으면 우리 이 아이가 가는 학교 앞에도 뭐 이렇게 이제 생각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민원이 본물처럼 많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뭐 운전자의 무슨 뭐 시야 확보라든지 뭐 이런데, 이거 뭐 학생들 교육을 잘 더 철저히 시켜야지. 휴대폰 보고 있다고 바닥에 있는 신호등 보고 건너게 해서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예, 거의 이것도- 올해까지 이제 예. 지금 설치 안 된 부분 요 학교까지 하고 예. 신규로 하는 민원이 거는 많이 들어오면은요. 상당 많이 제 들어오고 전화번호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저한테 제가 설득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뭐 그거는 단칼에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5페이지 공영주차장 신축을 이제 금년에 이제 세 군데를 다 마무리를 하시고 준공 개통식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각 1,000만 원씩 예, 들여서 예, 맞습니다. 예. 뭐 자축의 의미에서 이제 개통식을 멋지게 하시려고는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라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굳이 뭐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해야 할까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드는 겁니다. 왜? 이게 지금 신축하는데 예산이 뭐 꽤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차장 뭐 예, 거의 100억대 이상 다 150억 대 150억, 다 200억대 대부분 이상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끝 마무리하면서 시공사 쪽에서 마무리할 때 같이 하던 길에 좀 하시게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우스갯소리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죠? 그 이거 뭐 굳이 우리 시에서 예산까지 세워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실제 하는 거 보면 행사라는 게 뭐 무대 설치하고 마이크 설치하고 좀 음향 뭐 이런 거가 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예. 시공사는 일정 부분 또 자기들이 이제 부담합니까? 부담을 일정 부분은 합니다. 그래서 뭐 답례품이라든지 일정 부분은 저희가 요구 안 해도 일정 부분은 하는데, 행사에 대한 그 소요 사업비는 아무래도 일단은 뭐 그래서, 예산은 뭐 많지 않으니까 예산이 예, 예. 혹시 아껴서 쓰겠습니다. 통과되더라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해서 시공사 쪽하고 잘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예산 알겠습니다. 절감하셔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뭐 예산 문제는 여러 의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제 그 몇 가지만 추경 예산에 올라온 사업 내용 몇 가지만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전총괄과 한파 쉼터는 지금 478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료상에. 네. 이 지금 성립전 예산을 투입해서 한 개소당 42만 1,000원 정도 이렇게 이제 방한용품을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어떤 내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방한 시트 내역에 이제 네. 이불하고 담요가 있고요. 이불하고 담요. 네, 그다음에 방한 슬리퍼, 그다음에 온열 매트,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품목으로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한파 쉼터의 이용자는 어느 분이에요? 대부분 이제 아까 한파 쉼터 대부분이 네. 그 경로당하고 일부 이제 마을회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용자는 대부분 이제 어르신분들이 이용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불이나 담요 같은 거를 공동으로 이게 쓸 수가 있나? 그 공동으로 쓰는 거는 이제 그 온열 매트
네. 매트 정도하고 이제 슬리퍼 정도로 이제 매트. 공용으로 쓰고 네네. 나머지는 이제 개인별로도 이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세탁이나 이런 걸 할 때 겨울철에 일단 뭐 한 3개월, 3, 4개월 쓰고 봄부터 가을까지 이제 보관을 해 둘 때는 어떤 방식으로 보관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자체적으로 좀 세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그럼 보입니다. 세탁 비용 뭐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해주시나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까지는 아직 편성이 사실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거 쓰고 그냥 싸두면은 곰팡이 슬고 그럴 텐데 그 예산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노인 대부분이 이제 경로당이기 때문에요. 네. 이제 노인 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네. 경로당 운영비에서 네. 그걸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저 협의 좀 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겨울 한파 그러니까 한참 추울 때 겨울철에 그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시설인데 유지 관리에 대한 그런 예산이 없으면 안 되니까는 그 네. 비용도 꼭 그 저기 성립을 여기 성립전 예산에 넣어서 예산을 쓸 때 그 비용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인도 제설 장비는 뭐 아까 구입하셨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이제 읍면동에서 사용 방법이나 이런 거는 뭐 기술적으로 뭐 이렇게 누가 어느 분 지도를 좀 해주시는 분이 있나요? 그 소형 제설기인데요. 이 네. 소형 제설기가 작년 추경에 이제 연말에 추경에 해서 세 군데 이제 읍면동에 세 대를 보급을 했고, 세대. 예, 그다음에 금년에 이제 예산이 이제 도에서 긴급하게 뭐 지원을 해줘서 15대를 추가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총 25개 읍면동에 18. 예, 18동에 이제 보급을 해서 했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확대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네, 네. 금년에 이제 눈이 몇 차례 왔잖아요. 이제 네. 그거에 대한 거에 활용도를 저희가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서 그 활용도나 이런 것이 효과가 있다면 네, 네. 뭐 읍면동에 하나가 있는 필요가 한 게 아니라 뭐 10개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거는 이제 추가로 보급했지 아닌지는 그 나중에 검토 분석을 해서 네. 뭐 예산이 필요하다면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읍면동장 뭐 읍장님이나 면장님이나 동장님 이런 부분들한테 꼭 그 이 저기 제설 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지침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장비이다 보니 네. 이게 이제 일반인 민간인이 사용에다가 사고가 나면 네, 네. 이거에 대한 것도 상당히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공직자가 이용을 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그 읍면동에 이제 방재단이 이제 있기 때문에 아, 네. 뭐 직원들이 어렵다면 방재단원이 그리고 방재단은 저희가 이제 보험을 이제 가입을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방재단을 활용하는 거를 읍면동에 이제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저기 장비에 제설 장비에 그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운행을 하게 되면은 메다수가 기록이 되잖아요. 네. 하루에 몇 킬로 이렇게 운행이 됐나? 그런 장치를 꼭 그 설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 장치가 있어야 어느 동에 어느 읍면동에서 그 장비를 얼마만큼 사용을 했나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꼭 장치를 그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 건설도로과는 건설도로과에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개동 그 교차로의 앞에 보면은 그 회전 노타리가 있어요. 올 초에 아마 그 설치된 것 같은데 7개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7개동 교차로 그저 그러니까 그저 현대 힐스 아파트에서 7개동 쪽으로 45번 도로 그 예, 내려와서요. 밑에 예,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회전 노타리 부분은? 그건 저희가 설치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뭐 누가 설치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럼 그걸 설치를 할 때 평택시 도로관리과에 보고도 안 하고 설치한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 부서에다 하는 게 아니고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제 교통행정과 쪽에서 이제 많이 설치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 예. 그럼 교통행정과장님은? 예. 그 전에 그 뭐 의원님께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현장에 아마 도로관리과 쪽에서 그쪽에 그 조합에서 그 민투 방식으로 해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아마 저희가 승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신규로 한 사업은 아니고 조합 개발 민간 개발에서 그 사업 승인 날 때 그 조건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저기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했는데 지금 건설도로 과장님도 그 내용을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고 교통행정과장님 인지 못하고 도로관리과장도 잘 모르시고 이런 내용이 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국장님이 좀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자료로도 해서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뭐 보고를 별도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이제 그 현재 그 도로 개설을 할 때 인도 개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택에 거의 인도 개설을 할 때 그 바닥에다가 저 브록을 설치하잖아요. 보도브록 설치하고 보도 있습니다. 브록을 예. 네, 브록이라고 그러죠. 보도 브록이라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봄에 그 풀씨가 날려서 이제 그 사이사이로다가 블록 사이사이로다가 잡초가 이제 많이 올라오잖아요. 특히 이제 고덕동 이쪽 신도시 쪽에 보면은 아직 시가지 그 형성이 안 된 이런 도로에는 여름철에는 굉장히 그 풀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뭐 애완견 이런 문제 때문에 동물이나 애완견 때문에 뭐 제초제 살포 이런 거는 절대 안 되니까 그 풀을 뭐 일일이 다 뽑을 수도 없는 거고 거기서 또 보도블록 위에서 그 위험하게 풀 깎기 해놓는 것도 좀 위험하고 그런데 요즘에 그 법원 앞에 거기 보니까 제초 매트를 바닥에 깔면서 그 보도블록을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 누가 아시나? 예. 저희가 그 이제 그 개발 사업이 신청이 돼서 협의를 할 때 개발계 수립할 때 네. 저희가 이제 그 계속 이제 저희 시도 이제 예초관 풀 관련해서 이제 민원이 제기가 되고 네. 있고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방초 시티를 저희가 설치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좀 달아주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신규로 사업하는 경우에 그래서 방초 시티를 설치를 하고 보도브록 설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생각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부분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많은 비용 절감이 되고 예산 그러니까 이제 뭐 제초 작업하시는 분들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절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어느 분이 착안을 하셨는지 몰라도 그 방법이 굉장히 뭐 효과적인 것 같은데 일단은 올 한 해를 넘겨봐야 어떤 효과성이나 이런 걸 우리가 관측을 했기 때문에 하고 그 부분은 굉장히 생각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칭찬을 드리는 겁니다. 잘하셨다고. 그리고 도로관리과 요즘에 그 방풍벽을 이제 철거를 하죠. 방풍벽, 띠룩지에 방풍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볏짚으로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거. 가로수 보세요. 거적 보온 이제 거적도 방풍벽이라고 하는 네. 거예요. 방풍벽. 용어가 맞나요? 용어 맞습니다. 맞고 그 프린도 사업소 거기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아 그거 프로듀지 사업소가지. 네네. 이게 어쨌든 뭐 도로관리과장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완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완도를 이제 갔다 올 때 보니까 그 방풍벽 설치를 지금 채양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뜨거울 때 위에다 치는 거 채양광, 차간망, 예, 그거로다가 그걸 설치를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재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1회나 2회까지는 뭐 찢어지고 막 그렇기 전까지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평택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볏짚으로다가 이게 엮어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시면 아마 예산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에 한번 전달해서요. 잘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제역 그 고가 넘어서 SRT역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도로변에 이동식 화장실이 다 부서져 가지고 하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서 있어요. 몇 개월 동안 작년부터. 그거는 어디서 치워야 되는 건가요? 아마 도시철도과 쪽에서 좀 해주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도시철도과 쪽에다가 한번 확인해서 저기 검토하라고 네,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미관상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해서 그것 좀 바로 철거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샵 아파트 지제역 앞에 더샵 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 이제 40원 국도로 올라타는 이제 그 도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더샵 아파트 옆에 완충녹지가 있고 완충녹지 옆에 방음벽이 있어요. 그리고 도로 옆에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지금 현재 그냥 자풀만 잔뜩 나 있는데 뭐 준공에 문제가 있는 건가? 준공 검사에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거는 좀 의원님 저희가 현지 좀 확인을 좀 해보고 네,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게 지금 아마 더샵 아파트 입주가 2년 전부터 행거라 2년 그렇죠. 2년 전부터 행거라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평택시에서는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저 대중교통과 그 과장님 그 버스 승강장 위치 그거를 한번 그 전수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전수조사를 하실 때 시민분들의 의견 반영을 좀 하셔서 그 내용 좀 한번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관리위원회 참석 수당이 12만 원씩 8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관리위원을 지금 선출이 다 돼 있는 건가요? 공공관리제에 대한 조례가 네. 어제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아직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위원회 이제 차후에 구성 아직 안 할 돼 있는 예정입니다. 거죠? 네. 그러면 제 의견에는 그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우리가 25개 읍면동이 있지만은 8분을 위원회로다가 모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지역별로 다 이렇게 해서 한 분 한 분 모셔서 그 시내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원님으로 좀 모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제 외부위원으로는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판단치 못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조언을 얻고자 해서 대학 교수라든가 교통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을 위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요? 아니 위촉한다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교통 전문가 분들을 위촉하고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 시민분들을 위촉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에 대한 전문가분들 네. 그러니까 저희 그분들이 직원들이 시내버스 몇 번이나 타시나? 이 그 시내버스에 대한 이용에 대한 사항보다도 이 공공관리제에 대한 정책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함입니다. 하여간 이런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하실 때는 공정성 있게 하셔야 되고 뭔가 효과적인 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확하게 해서 위원회 구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금 저희 1차 추가 경정 예산인데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좀 전체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사업 한 가지만 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0페이지 잠깐 보시면 사업 명세서 272페이지고요. 이 이제 군문교 이 시도 10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예요. 이 공사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어느 분이 좀 저희 건설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현재 저희가 이 도모 설계해서 보상까지 완료됐고요. 이 현재 지금 국도 45호선을 통해서 안중에서 오는 이제 시도 6호선을 통해서 국도 45호선을 해가지고 이동하는 이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 현재 지금 저희가 좀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 자체에 이제 이 교행은 가능한데 차선이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시내버스 노선도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노선을 좀 더 안전하고 보행자도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막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상은 100% 완료됐나요? 거의? 아니, 보상은 100%는 안 됐고요. 지금 일부 좀 남았습니다. 근데 몇 프로 진행이 됐나요, 혹시? 보상비만 16억 8천 정도 이렇게 세우셨던데 전에 기확보액이요. 제가 지금 자료를 예, 안 가져가지고 제가 지금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이 추가 경정이라는 거는 어떻게 됐든 뭐 여러 의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미반영 본 예산에 이제 미반영됐거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여건이 있을 거예요. 뭐 저는 얘기하셨지만 변동 사항이든 뭐 기타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이제 추가 경정을 해서 뭐 증액을 하던 감액을 하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 뭐 당위성이나 이런 건 충분히 좀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데 그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관계 부서나 특히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국가 사업에 의해서 만약에 시 사업이 중단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어요. 그건 뭐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다만 시가 뭐 정부 행정기관이라고 해도 뭐 국가적으로 갑자기 만들어진 사업이나 이런 거는 뭐 예측이 불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를 또 이 다른 부서에서 그걸 예측을 못하는 거는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데 미시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 무슨 개발 같은 관련된 게 뭐 추진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그 일대 지금 도로 하는 그 일대 제가 지금 확인하는 바로는 현재 그 일대의 뭐 도시개발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지금 스마트 도시가 쪽에서 그쪽 부분 통복 유천동 쪽 아니 거기는 문도 저희 쪽으로 이제 해서 하는 업무 거죠. 보고 때도 아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도시개발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거기 리맥 타당성 검토도 지금 진행돼 있고 그 도시개발 뭐 여기는 뭐 도시개발과가 아니지만 관계 그리고 관련된 부서에서 또 계셨다 오신 분도 있고 이게 이제 저희한테도 나름대로 계속 주민 설명회도 있었고 나름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일대가 지금 도시개발로 리맥 타당성 검토가 있어 결과가 이제 조만간에 나올 건데 만약에 그게 추진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2033년도에 거의 기반시설 공사 준공이 예정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말 그대로 뒤에 보면은 2025년 3월 공사 추진해가지고 완공되면 뭐 한 7, 8년 쓰려고 거기에다가 40억 가까이를 쏟아붓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도비가 설사 특조금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그 7, 8년을 만약에 쓴다 그러면 연 5억이 소진되는 거예요. 그걸 완공해 놓고 다시 도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과연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사업을 착수했기 때문에 중단을 못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되게 이제 애매한 상황이 되고 그 대신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에서 발표한 이 컴팩트 시티의 예를 들어보면 방충리 일대나 효덕 초등학교 그건 중단돼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건 중단돼 있죠. 중단돼 있으면 그의 후 조치가 이제 이루어질 텐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과연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게 맞는가라는 건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예, 예. 이제 실시계인가라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부서들 다 의견을 받는 거고요. 그 당시에 그 부서에서 이 도로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제기는 된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 현재 진행이라든지 향후에 그럼 이 도로에 대해서 다시 그대로 쓸 것인지 아니면 다시 무슨 노선이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건 한번 저희들이 별도 한번 또 추가적으로 검토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관계 부서의 협의가 미흡하다.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불필요한 사업 예측을 못하고 예산 낭비가 계속 일어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평택시 전반에 걸쳐서 그거를 좀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과연 이 사업을 과연 진짜 중단할 수 없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거죠. 이게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게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따지고 보면 저희 지역구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말 그대로 지역구에 있는 주민분들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부담감을 갖고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전반적인 예산, 도비도 마찬가지, 국비도 마찬가지로 저희의 혈세예요. 저희가 내고 다시 돌려받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각 부서에서 추경을 뭐 말 그대로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경은 많이 확보를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뭐 많이 확보를 해서 하는 게 어떻게든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더 낫고 건전한 또 평택시를 위해서도 좋다고 저도 보는데 하여튼 이런 거를 좀 거시적으로 좀 보고 좀 판단을 하는 예산 편성이 좀 추가 경정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걸 좀 해주셨으면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또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